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7월 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보고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겠고, 물론 이제 미국 증시랑 일부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관 연구원님이시죠. 미래에셋에 항상 이제 매주 추정치 올라가는 기업들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황 또 중국의 해상 풍력 관련해서 좀 견제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거품론 얘기가 있어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여기서 AI 좀 경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에도 등록이 됐고, 화장품은 오늘 좋은데 뭐 화장품이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끝난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올라갔고, 연간 45개 쏟아내는 화장품 ODM빅, 여기 뭐 빅투명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죠. 이제 그런 것들 아이디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라텍스 하면 어느 기업인지 아시죠? 윤재성 연구원님이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많이 적어주셨는데, 오늘 뭐 안 그래도 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사조대림, 알테오젠, 삼화컨덴서, 고려아연, CJENM, 2차전지, 실리콘2, 전공정, 장비, 반도체, 코스피 목표주가 상향, 두산 테스나까지 한번 좀 많은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미국은 또 날라갔어요. 나스닥이 0.9% 거의 급등을 했고,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 유가도 안정화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고용 있죠. 이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은 또다시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정말 미국은 안 좋은 지표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만 좀 말씀드리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20만 6천 개 증가했는데 기대보다는 많았어요. 기대가 16만이니까 그러면 이거 지표 잘 나왔으니까 금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세부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국 고용은요 꺾이고 있어요. 실제 정부 일자리가 무려 7만 개나 증가했고, 민간 일자리가 13만 개밖에 안 돼요. 13만 6천 개니까 15만 개도 안 될 정도로 민간 일자리보다 오히려 이런 정부 일자리가 많았던 게, 어쨌든 민간 고용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4월 신규 고용하고 5월 신규 고용, 요게 속보치에서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을 했더니 16만 5천 개에서 10만 8천 개, 5월은 27만 2천 개에서 21만 7천 개로 크게 떨어졌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해봤더니 이것도 24만 9천 건에서 17만 건, 7만 건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조정을 해봤더니 기존에 발표된 고용은 그렇게 썩 좋았던 게 아니었던 걸로 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올라갔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점점 일자리 구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지표 나오고 나서 주요 전략가들이 9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9월에 인하할 것 같다. 9월에 인하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이 얘기는 뭐죠? 금리 인하에 베팅한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왜 합니까?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를 받으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 누릴 수 있죠. 채권 값이 오른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질 걸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여전히 뭐 중앙은행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물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지표 둔화에도 패드워치의 금리나 확률은 둔화 소식에 확률은 73에서 76으로 이제 거의 9월 달은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 10년물 금리도 떨어져서 미국은 좀 식고 있다. 빅테크가 좋았고요. 메타, 알파벳, 애플 뭐 다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만 혼자 빠졌어요. 엔비디아 혼자 갔었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주가 비싸다.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다 공통된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차익매물 나오고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같이 빠졌고 경쟁 관계인 AMD랑 인텔은 오히려 반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10일부터 2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고 이번 주부터는 미국이 그 JP모건 금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같은 주요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올해 이번 2분기 이익도 8.8% 증가했을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좀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해상폭력 파워가 거세지자 한국이 생산 거점 대달라.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요. 그 글로벌 해상폭력 연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이 21번째로 이제 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구 선진국 20개와 베스타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GOWA 위에는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가 따로 있어요. 예, 요 밑에 있어요. GOWA는. 근데 여기는 중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GOWA는 약간 중국 견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에 가입 절차 마무리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해상풍력 뭐 중요한 건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여기도 꽉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만 77.1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소가 설치됐고 미국의 10배고요. 핵심 부품인 풍력 터빈 제종사 1, 2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22년 말에도 한국에 대한 가입을 권했는데 중국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중국에서도 뭔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시장 놓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판단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중국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GOW 내에서도 터빈 타워 하부 구조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게 필요했던 거죠. 중국에 이런 걸 공급할 때는 한국뿐이다.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도 지금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고 예, 골드윈드와 엔비전은 세계 풍력 터빈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년도 신규 풍력 터빈의 53%,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 2등이고요, 터빈. 그리고 풍력 터빈의 53%가 중국산이고 지난해 65%. 하부 구조물 타워 같은 각종 이제 그 기자재까지 다 합치면 예, 중국 점유율이 70%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반도체 빼고는요, 어디든 중국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좀 무섭죠. 예.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중국 때문에 싸게 만든다. 품질 별로겠지. 이거는 아니고 품질도 좋은 거죠. 이게 16메가와트급이면 굉장히 큰 풍력 타워인데 요것도 지금 만들었던 거죠. 풍력 터빈까지. 예. 그리고 중국 전남 영광군 예, 개마항에서 약 40km 떨어진 안마도 인근에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핵심 부품이 모두 중국산이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력이 무섭죠. 그래서 이제 GOWA가 그런 걸 견제하려고 만든 거고 이제 한국을 해상풍력 파운드리 거점으로 낙점을 했고 실제 베스타스 세계 1위죠. 1위긴 중국 제외하고 예, 이 베스타스가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견제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이제 이전하려는 그 설문조사가 2등 했대요. 1위는 여전히 싱가포르고 옛날에 중국이나 홍콩이 높았는데 중국과 홍콩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를 선택하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좀 반사이익도 일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대체하는 아시아 허브로 지금 이제 좀 또 낙점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풍력 터빈이고 이제 우리나라 밸류체인이고요.
요 타워가 CSW인데 요 하부 구조물이 여기 SK 에코플랜트 같은 기업들, 설지선, 변전소, 여기 해저 케이블은 이제 LS전선이죠. 네. 대한전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뭐 어디나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한테는 요런 이제 어쨌든 움직임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구체적인 그 부분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AI 거품론인데 경향신문에서도 자료가 나왔고 원문도 많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공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벤처 캐피탈 세쿼이아 캐피털의 이제 한 그 애널리스트 분 같은데요. AI 버블이 전환점에 와 있다. 100조 원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벤처 캐피탈이고. 그래서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을 역으로 계산을 해봤대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출을 엄청 하거든요. 그걸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이들이 돈 안 쓰면 엔비디아 주가도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워낙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엔비디아가 저도 끝났다고는 아직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투자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어서 AI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갑자기 투자를 중단하거나, 옛날에 삼성전자 그랬죠. 하이닉스랑 그 서버 투자 줄여버리니까 주가 박살나 버렸죠. 완전히. 예, 이제 그랬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주요 고객사가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계속 써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3천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AI 클라우드 있죠. 클라우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수수료 지급하죠. 예. 근데 이들 기업이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서비스 요금에 어느 정도 이윤을 둬야 됩니다. 이익률을 한 50%. 그래서 AI 인프라 원가에다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각종, 그러니까 저 인프라 하는데 3천억 들고요. 그 다음에 이들 있죠. 이 생성형 AI를 개발한 기업들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거기 관련된 이윤폭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했더니 3천억 달러 든다.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6천억 달러가 생겨야 된대요. 부가가치가. 그래야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6천억 이상의 매출을 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지금 엔비디아 질주까지 했는데, 근데 챗 GPT 서비스 운영자 오픈AI AI의 올해 매출이 34억 달러입니다. 6,400억 매출이 다 합쳐 나와야 되는데 1등 기업이 AI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연간 100억 벌어도 전체 손익을 맞추려면 6천억 달러 가려면 5천억 달러가 더 매출이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AI 인프라는, 그러니까 철도나 수로는 옛날에 한번 깔면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해서 계속 그걸 이용해서 다니는데 AI 인프라 안 그렇대요. 네. 그리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인 B100 칩은 H100보다 올해 말에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나오죠. 요게 2.5배고, 그러니까 더 여기에 또 투자를 하겠죠. 예, 돈을 또 내가지고. 그럼 그만큼 이익을 또 매출을 더 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번 배경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칩을 구매해 준 거고, 그럼 이들이 돈 벌어야죠. 이들은 왜 거기에 투자를 하죠? AI를 해서 돈 벌려고. 예. 근데 AI를 해서 돈을 벌려면 서비스를 내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저는 지금 오픈에 저거 챗 GPT 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내고 쓰고 있거든요. 3만 원 정도 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없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AI에, 서비스에. 그러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단계는 아니고, 저는 분명히 AI 또 킬러 앱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AI 시대로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성장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세카이어 캐피탈에선 좀 경고 사인을 냈다. AI로 지금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이 없는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AI에 대해 그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AI가 아직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지금 아직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뭐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근데 중간중간 굴곡은 있을 텐데 결국 뭐 대중화되는 시기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걱정되는 건 솔직히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뒤늦게 이제 좀 들어가신 분들은 또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제 와서 엔비디아를 막 뒤늦게 추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 다른 쪽에서 기회를 또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거 이렇게 위쪽에서 투자하는 건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러니까 아직은 AI로 돈 버는 사람 기업이 별로 없는데 너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이걸 좀 경계하자는 시각 같아요. 한국 경제에서 이제 부활 시동건 테슬라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의 첫 자동차 공방 중국 관용차로 쓴대요. 되게 놀랍죠. 예, 모델 Y가 그만큼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인기도 많고 중국 그 관료들하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부끼리 싸우는데 민간 기업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죠. 되게 친하죠. 예, 일론 머스크는 중국 총리랑도. 그래서 리창 총리랑 되게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차별 없이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또 완전 자율주행도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되죠. 중국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최근 주가 강세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 자 화장품 ODM 뭐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랑 여기는 한국콜마 얘기인데 뭐 세계 1위 3위? 한국콜마가 3위 정도 하나요? 인터코스가 이탈리아의 인터코스가 2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코스맥스 고객사가 작년에 2,685개인데 올해는 529곳이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한국콜마도 지금 해외 쪽에 영업망을 확보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예. 또 중소 화장품 업체 크레이버의 그 브랜드 스킨케어죠. 예. 오타가 자꾸 스킨케어 브랜드인 스킨천사는 올해 1, 5월 매출 778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전체 매출을 이미 넘겨버렸고요. 예. 그리고 대표 제품이 마다가스카르 워터핏 선세럼인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 제품이요 아마존 선크림 1위래요. 마다가스카르 워터핏 선세럼이라는 이제 제목. 근데 이걸 제조한 회사가 한국콜마예요. 크레이버가 만들어 달라고 했고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요건 들어봤고 테르티르도 유명하죠. 대부분 다 한국콜마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연간 28억 9,900만 개, 한국콜마가 16억 200만 개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지난해 한국콜마는 전년 170곳 대비 48.8% 증가한 253개 고객사와 신규 계약을 맺었고 올해 총 고객사 수는 3,700곳을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스맥스는 3,201개.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가요. 그죠? 미국에서 아마존도 그렇고 여기에 중심은 누구죠? 화장품이죠. 화장품 ODM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대형사보다는 중소형 ODM을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대형 ODM사들도 어쨌든 왜냐면 중국 비중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인디 브랜드 시대에 나름대로 수혜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는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먼저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 보고서 보여드리기 전에 실적 추정치 그 주간 이익 동향인데 이제 미래에셋 유명관 연구원님 매주 보여주시죠. 그래서 국내 이익은 여전히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익이 계속 좋아져요. 증가하는데 주가 그만큼 솔직히 못 갔어요. 뒤늦게 간 거죠, 이제. 근데 이번 주에도 지금 보세요. 추정치가 올라갔죠. 다. 그 주요 기업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요새 주가 좋죠. 그 이유가 이제 적자폭이 축소돼요. 이제 이익이 하반기 좋아질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급락했지만 실적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뭐 좋고, 하이닉스가 좋으면 스퀘어 같이 가죠. 전공정 장비 PSK. 여기 핵심 뭐죠? 중국 장비. 중국 비중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증권에 대한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거래대금 증가하고 2분기 실적 좋고 금리 인하하면 채권 평가이익 올라가고 자동차도 완성차, 헬스케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이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기업이래요. 리가캠 바이오,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주가 못 올랐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최근에 빠졌고 SK스퀘어, 고려아연도 오른 게 없고 롯데정밀화학도 별로 오르질 못했고 이스페타시스, NH투자증권도 증권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금호석유도 많이 못 올랐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요. 풍산도 많이 올랐고 현대오토에버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숲 많이 올랐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요. LG이노텍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 LG전자는 그렇게 또 크게 오른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좀 못 오른 게 있으면 한번 또 그 공부해 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시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시에서는 그 V원텍 김선중 대표가 이제 2억 원 정도 주가 많이 빠졌죠. 이게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인데 대한약품 오랜만에 이은우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이는 안 사셨고 유한양이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들어왔죠. 그 내부자면서. 근데 주가 급등했지만 여기 부사장님이 금요일날 또 공시를 했고 공시로는 하나엔진이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오늘 뭐 조선주도 좋았는데 일단 수주가 여전히 조선주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보고서 중에서 그 반도체 중에 하나 마무리 못 졌죠. 그렇게 길진 않고요. 요겁니다. 요거 동트기 전 뭐였죠 제목이? 새벽 NH의 극좋은 공정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낸드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 장비 개발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좋은 공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냥 흡프스프가 하는 게 또 그런 방식이죠. 전공정에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 동력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니까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서버 수요 50% 차지하는 북미 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AI 서버양 자본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유지하고 저렇게 북미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엔비디아도 좋고 아까 세카이어 캐피탈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한다. 근데 그게 둔화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AI 서버 반도체 시장 여전히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텔, AMD 제품도 검증이 되고 그러면 반도체는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수혜받냐? 결론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죄송하고 테스트.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 테스트 부품 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때 그런 것들 다 만든 다음에 검사해야 되거든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해주는 이 부품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좋지 않겠냐. 일반 소켓 대비 20% 이상 단가 높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그 다음에 ISC죠. 그래서 ISC에 관련된 보고서 지난주에 한번 이 보고서예요. 여기 나온 보고서인데 그거 한번 길게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TSE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테스트 소켓을 하고 또 프로브 카드 관련된 이제 부품 만드는 이제 뭐 TSE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 PMT란 기업도 프로브 카드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샘CNS.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장비, 테스터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YIK. 여기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 부품,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열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하고 했던 회사가 DI가 엄청 올랐죠. DI도 오르고, 또 거기 관련된 HBM 테스트 해주는 테크윙도 많이 올랐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테스트 관련된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AI 반도체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이다. 그래서 테스트 부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제 기업들로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흡프스프, 파크 시스템즈, ISC, 리노공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 보고서에 소개가 돼 있는데, 저번에 ISC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워낙 좀 빠져 있어가지고 많이들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반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주가가 너무 부진해서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반도체는요, 항상 너무 오른 거보다는 못 오른 쪽에서 얘가 앞으로 나아질 게 보이면 그런 걸 투자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데, 너무 오른 거는 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한미반도체처럼 나름 더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죠, 사실. 이제 반도체 한번 테스트 부품의 중요성 한번 말씀해드렸고, 자, 오늘 이제 주요 보고서들 한번, 이거 시간 제가 지금 KBS 라디오를 가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호석유가 이제 급등했는데 글쎄요, 뭐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근데 사실 금호석유도 우리 몇 달 전부터, 그죠, 윤재성 연구원도 계속 얘기하셨고, 업황 좋다, 주가도 싸다, 안 가요. 그죠, 아시죠? 너무 안 가가지고 마치 그 삼성전기처럼. 근데 오늘은 이제 급등했는데, 7월 5일날 대만의 난텍스라는 엔비라텍, 어떻게 보면 이제 금호석유의 경쟁사죠. 여기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 얘기를 했고요. 6월 매출,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아서 날아간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글로벌 1위 업체가 금호석유인데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량도 늘어났고, 2분기 수출량이 53%, 전분기 대비 23% 급증했고요. LG화학의 닝보, 말레이 공장 제외한 순수 라텍스 생산 능력 100만 톤 기준으로 가동률이 76, 직전 분기가 60이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 말레이시아 장갑 업체 있죠. 그러니까 엔비라텍스는 수술용 장갑, 또 우리 요리하실 때 이렇게 착용하는 장갑이 그걸 엔비라텍스 장갑인데, 코로나 때 대박 났죠. 그게 공급 부족해가지고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간 공급 과잉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장갑 만드는 업체들이 이 매출이 34%나 개선됐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대요. 이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금호석유한테도 좋은 거죠. 3위 업체 쓰리트랑도 장갑 가동률이 30%포인트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7%니까 지난번에 57이었다는 얘기죠. 30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엔비라텍스 업황 부진은 수요 성장 문제보다는 과도한 공급 증가에 기인한다, 적혀 있고, 업황 부진 따른 공급 조절 재고 소진 이후 업황 현재 회복기 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산 의료 요거 관세 인상하잖아요. 26년부터. 그죠? 아마 이거 알고 계실 거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 중국산보다는 말레이시아산을 쓰겠죠. 그럼 금호석유는 여기다 공급하거든요. 말레이시아, 태국이 한국 엔비라텍스의 80%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랑, 근데 LG화학은 양극재하고 다른 쪽의 비중이 크니까 사실상 금호석유로 봐야죠. LG화학을 요 이슈로 투자하기는 애매해요. LG화학은 어쨌든 배터리로 보셔야 돼요. 금호석유는 합성고무의 매출 비중이 40%나 되고, 합성고무 매출 비중이 40%인데 합성고무 중에서도 엔비라텍스 비중이 40인데 앞으로 56까지 올라간대. 왜냐하면 증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증설을 해서 가동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주가도 워낙 부진했고 좀 회복되기를 더, 오늘만이 아니고 더 잘 가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좋은 거 이제 실적 잘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데이터 센터용 SSD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차별화된 컨트롤러 I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이 SSD 컨트롤러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익성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의 클라우드 서비스,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저 데이터 저장하는. 그 엔비디아가 중국향 제품으로 성능을 낮춘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HBM이 아니라 GDDR6 이거를 삼성이 원래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AI 반도체에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GDDR6라는 HBM보다는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긴 하죠. 네. 근데 HBM 나오기 전에는 저게 최고였죠, 사실은. 네. 전 세계 AI 서버 출하량에서 엔비디아 비중은 33%, 3분기 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 같고 TSV 이제 여기 HBM 1층, 2층, 1층부터 8층까지 쌀 때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게 TSV라고 그러죠. 그래서 DRAM 웨이퍼 생산 능력 가치는 더 올라갈 것 같고 3분기는 14.5조까지 돈을 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올렸고요. 역대 최고 이익은요. 2018년도로 기억나고요. 그때가 58조 정도 했어요. 58.9조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노곤창 센터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에 역대 최고 실적에 도전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과연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PBR 1.57배인가 53배인가 이제 중간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직은 비싸다라고 보긴 어렵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PBR로만 보면 삼성전자는 저평가입니다. PBR로만 보면 아직은 중간밖에 안 돼요. 그냥 밴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LG전자도 실적 좋았고요.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가전이 너무 좋았어요. 가전이 지금 불황인데 다른 데랑 이게 그냥 다른 데를 압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본업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은 이거예요. 운임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다 컨테이너선에 실어가지고 가전제품 수출하는데 이게 문제죠. 22년도에 그때 컨테이너선 운임 엄청 올라가지고 물류비만 1조 넘겼는데 지금 현재 1분기 물류비만 이번 배만 6,900억이래요. 이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이 좀 안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고운임이 유지되면 비용이 느니까 내년에 실적이 좀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도 있고요. 전장, B2B, 렌탈, 웹 OS. 이건 여러분들 LG TV 사시면 자체적인 TV에 OS가 있어요. 운영체제. 우리 컴퓨터 윈도우 쓰잖아요. 그것처럼 TV에 윈도우 같은 게 웹 OS입니다. 거의 LG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광고 붙여서 광고 수익도 내고 또 공조기 칠러 이게 요즘에 데이터 센터 냉각시키는 쪽으로.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신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다? 가전입니다. 가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형 가전 수요가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삼성, 월풀, 일렉트로닉스, 하이어, 메이디 이런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PBR도 낮고요. 과거 10년 밸류의 한 평균 이하 정도.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LG전자가 이번 실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가전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사조대림 오늘 급등했죠. 목표 주가 16만원 제 신규 보고서고요. 이 회사가 사조회표 그 다음 전분당 제조사 인그리디언 코리아 인수했고 올해 6월에는 식자재 업체까지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지금 2조거든요. 4조까지 점프할 걸로 보고 있고 주로 식용유지, 어묵, 대두부산 그러니까 약간 해산물 쪽이죠. 이쪽 참치캔은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본업 실적 좋을 것 같고 음식료 좋아서 주가 많이 갔죠. 거기다가 떡볶이, 핫도그, 냉동김밥 미국에 입점되기 시작했고 유럽으로도 간다고 합니다. 인그리디언 코리아를 어쨌든 지분 100% 인수했는데 매출이 꽤 큽니다. 이익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올해는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국내 점유율은 한 25% 정도. 전분당은 그거죠. 전분당은 이제 대체당이라고 해요. 설탕 대신하는 거. 근데 그 중에 녹말을 녹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이런 열풍이다 보니까 대체당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잉그리디언 코리아가 작년에 131억 벌었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푸디스트도 인수했고요. 예. 식자재나 뭐 위탁급 위양 업체입니다. 예. 이익은 그렇게 많이 못 내. 1조 매출 내는데 겨우 75억밖에 못 봅니다. 매출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너무 낮고, 어쨌든 식자재 왕마트와 이왕마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로는 식자재 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식자재 PB 브랜드. 요게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식당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식자재 왕 같은 데 가서 그런 이제 구입을 해오는 거겠죠. 올해 영업이익 491% 정도 맞나요? 49.1이겠죠. 491.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예. 원가율 개선, 예. 또 푸디스트 실적, 연결 매출 4조. 근데도 PER 5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만 원에서 지루하던 주가가 단기에 폭등을 했고, 여전히 이게 작년에 저도 이제 공시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내부자매에서 몇 번 보여드렸죠. 사조대리인 그 내부자가 산다. 왜냐면 보고서도 전혀 없는 기업이고 뭐 알려지지도 잘 않았던 기업이죠. 굉장히 그때는 소외받던. 근데 어느 날 내부자가 계속 사더라고요. 그때가 2만 원대 후반 3만 원 하던 때였어요. 작년에. 그러다 이번에 음식료 붙어가지고 날라가 버렸죠. 근데 그때도 너무 쌌어요. 정말 저평가인데 지금 주가 2배 올랐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비싸지가 않은 거죠. 다만 단기에 너무 올랐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미 지금 이게 여기서 싸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는 늦었어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예. 이미 왜냐하면 주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에 주의하시고, 알테오젠 뭐 여기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테르가제라는 걸 승인을 받아서 뉴스가 났어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엄민용 용보님이 알테오젠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멘트를 많이 해주셨고 정확히 잘 맞추셨고, 요새 가장 이제 떠오르는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많으신 분이죠. 예. 뭐 알테오젠이 워낙 주가 급등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분석을 정말 잘하셨고, 테르가제가 뭐냐면 승인을 이번에 받았는데 피하 주사 기술 있죠. 우리 정맥 주사 말고 여기 피부 속에다 넣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맥 주사는 이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는데. 근데 그 피하 지수 기술이, 피하 주사 기술은 이런 신약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거 자체를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이름이 테르가제. 예.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안과 수술 보조, 통증 완화, 성형외과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를 만들 땐 소나 양 같은 동물에서 추출하는 걸 쓴대요. 근데 이 테르가제는 인간에서 유래한 제품이에요. 그 동물 유래 대비 20배 이상. 같은 인간 유래 제품이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경쟁사. 거기 대비 4배 투여해도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여를 해도요, 부작용이 높지가 않아요. 되게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테르가제가 뭔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참 대단하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까지도 그걸 또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막 콘덴서는 이제 메리츠의 양순수 연구원님이 그 탐방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MLCC 하죠. 삼성전기에 보면 어떻게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산업용 비중이 높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보다는 산업용. 자동차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좋아지고 있다.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전장용 비중, 그러니까 MLCC 비중이 좀 높아요. 자동차. 그래서 성장성이 높고, 주 고객사가 LG전자거든요. LG전자 자동차 사업부가 잘 되면 같이 좀 좋아지는 거죠.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LG전자가 100조 원 수주 갖고 있죠. 자동차 쪽.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매력적인 거고, 또 한 가지가 DC링크라고 있어요. 인버터에서 회로 보여주는 거, 전류를.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되다가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요거를 이제 현대차 그룹에 올해 많이 납품할 거라고 합니다. 기존 수주 물량까지 하면 1600만 대 이상 공급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해놨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에 100만 대 이하 공급에서 407억 벌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1600만 대니까 고성장을 하겠죠. 저게 매년 이제 1년에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영되겠죠. 또 태국 공장 완공돼서 인건비 낮고 비용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DC링크가 원래 이게 적자인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서
이익을 낼 것 같다.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는 싸진 않아요. 16.3배니까. 그러나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싸진다. 그리고 사실 밸류보다는 회사 매출이나 이런 신성장 동력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얼마나 잘 납품을 하고 그게 매출로 잘 잡히는데, 한마디로 이 회사는요 자동차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비중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PC 이런 쪽 있죠. 그쪽이고 물론 자동차도 합니다. 근데 삼화는 특히나 자동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고려아연도 요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아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초과 공급량이 기존에 36.7만 톤인데 5.6만 톤으로 하향했어요. 예. 일부 기업들이 지금 아연 공장 그 약간 재련소를 가동을 중단했다가 조금씩 이제 재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고 재개한 기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공급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요 한 재련소가 3월부터 생산량 증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연 가격이 안 꺾인다고 합니다. 강세.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러시아나 아일랜드에서도 지금 광산 재개하거든요. 근데 재개를 해도 이 석포재련소 기억나세요? 영풍에 지난주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석포재련소가 그 환경 그 문제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겠죠. 여기 있죠. 예. 그 이제 법원 2심에서 져가지고 일단 요 이제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생산 못 하게 되죠. 근데 꽤 지금 여기가 비중이 큰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기 있죠. 예, 요거 요 내용이죠. 2019년 폐수 배출 관련 60일 조업 정지. 항소심도 졌다. 그래서 전 세계 아연 초과 공급이 5.6만 톤 정도인데, 작년에 28만 톤. 아연을 이 회사가 40만 톤 만들거든요. 이게 일단 멈추는 거예요. 60일이지만. 그럼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연 값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경쟁산 좋은데 영풍은 안 좋죠. 일단 가동을 멈춰야 되니까요. 그 최대 주주나 이런 쪽에 지분 확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은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좋고 유통 물량을 줄인다는 면에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려아연 좀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엔 좀 좋은 흐름 나오길 기대하고요. 일부 가동 재개하고 있지만 여기 영풍 석포재련소가 어쨌든 조업 정지하고, 그다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중단됐어요. 중단. 그죠? 많은 광산들이 중단된 것도 아연값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CJENM의 현대차증권의 김현희 연구원님이 일단 티빙을 많이 추격한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 보는 효과. 그래서 야구 볼 때 영업이, 그래서 이제 티빙 가입자 늘고 이번에 영화, 드라마, 음악 이쪽이 성장. 특히 엔터 쪽이 강해요. 그래서 흑자전환 할 것 같다. 영업이익이. 티빙 일간 이용자 수가 넷플릭스랑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시청 시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야구 때문에. 야구를 보려면 여기 티빙 가입해야죠. 그리고 선제업고 태요라는 이제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났죠. 예. 그래서 티빙을 가입을 해야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분기 음반 판매량도 급증했고, 또 이런 제로베이스 원 같은 네 팀의 아이돌이 모두 컴백을 했고, 이명훈 콘서트도 주관을 했고, 그다음 제일 이제 좀 실적이 부정적이었던 게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죠. 그 피프스 시즌 요거 인수해서 좀 어려웠는데 공급을 드라마를 하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배급 사업은 이번에 없어서 적자 줄었고, 라이브 시티 아시죠? 요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한 걸로 알거든요. 요거 이제 경기도하고 뭐 계속 뭐 협의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이제 중단하는 걸로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라이브 시티 사태 관련해서 우발 손실 규모를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요게 회계상 비용이라서 현금 유출은 모두 현금 유출은 아니다 보고 있고, 한국신용평가에선 요 사태와 관련해서 차입금이 CJ 연결기준 차입금에 포함이 이미 돼 있고요. 이런 만기 구성과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자금 조달 여력도 있으니까
대응하는 건 큰 무리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신용 등급을 낮출 만한 요인은 아니다. 충분히 뭐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 라이브시티 사태로 주가 급락한 건 좀 너무 과도했고, 다만 본업도 성장하고 있고. 근데 문제가 저도 이제 네이버 들어가서 좀 봤더니 순차입금이 좀 많긴 많아요. 2.2조예요. 현금 제외하고 빌린 돈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재무구조를 바꿔야죠. 그래서 회사가 재무구조 정상화 위한 플랜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에. 왜냐하면 지금 본업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구조 건전화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미래에셋의 김철중 강민희 연구원님이 2차 전지 여전히 기대 이하래요. 중국 제외하면. 핵심은 하반기, 그래서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GM과 테슬라, 미국 전기차 판매가 중요한데 23일 날 GM, 24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중요하고요. GM도 지금 최근에 조금씩 잘하긴 해요. 블레이저 같은 내연기관, 블레이저 차량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35,400달러인데 이거 보조금 받으면 전기차가 41,300달러니까 얼추 비슷해졌죠. 그래서 전기차가 좀 판매가 늘고는 있어요. 실제. 그 다음에 이번에 중저가 차량 이코녹스가 정말 중요한 게 연간 판매되는 게 내연기관까지 합쳐서 21만 대가 넘어요. 실버라도는 내년에 나오는데 연간 54만 대. 이런 이제 여기에 파생된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블레이저는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나온 이코녹스가 정말 중요하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부진했고 유럽에서는 중국산 규제하니까 미리 들어온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게 테슬라가 3분기가 이제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올해 가이던스, 올해 너네 얼마 팔 거냐. 그래서 181만 대보다는 증가할 거라 그랬거든요, 올해. 그거 이상으로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환호하겠죠. 근데 야, 올해 181만 대 힘들 것 같다. 그럼 주가 다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기회가 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 181만 대를 기억을 하세요. 7월 24일 날 테슬라 올해 전망 판매. 그 중저가 모델 2 출시 시점 내년에 아마 출시될 것 같고, 캘리포니아가 어쨌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서 요걸 수치를 하잖아요. 모델 Y를요 25,000달러에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이코녹스 아까 있죠. 요거는 15,500달러. 연말에 판매되는 그 저가형 모델. 그러면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저런 보조금들이 받게 되면.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정책 이슈가 기대감이 지금 1도 없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신규 보조금 줬더니 매출이 1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이 이겼죠. 노동당이 그 전기차 목표를 다시 당길 수도 있대요. 2035년에서 30년으로.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독점 시장에 한국 배터리가 지금 진입 중인데 LG엔솔의 LF 배터리, 르노에 공급했고 삼성 SDI가 미국의 넥스텔. 이 두 개 뭐죠? 중국이 하던 걸 한국이 지금 공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주들한테 저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되는데 유럽은 CATL 선호하겠지만 어쨌든 이온을 하겠다는 거고 한국 거 쓰겠다. 넥스테라는 중국은 ESS 배터리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미국 회사가 삼성 걸 채택을 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이건 뭐다? 미중 규제의 산물이죠. 어떻게 그리고 테슬라가 전 세계 ESS 1인데 테슬라에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왜냐면 테슬라는 중국 거 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 거에. 그게 이제 열린다면 왜냐면 LG 엔솔이 ESS용도 하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가격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LFP 비중은 커지니까 LFP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오늘 LG엔솔 실적은 별로 좋진 않았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LS 저희 당사 오지용 권님 실리콘2 탐방. 실리콘2는 반도체 유통업 영위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플랫폼 기업이에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기업들한테 화장품을 제공해줘요.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를 가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해외 어떤 나라가 야 우리 한국 인디 브랜드 좀 나 수입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게 메인 모델이에요. 그걸 연결해 주는 걸 잘하는 거죠. 그 주가 5배 갔잖아요. 예. 인디 브랜드 시장에 인디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운영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 회사 또 특징이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미리 재고를 다 쌓아요. 사입을 먼저 해놔요. 리스크를 안 넣는 거예요. 자기가 화장품을 다 사놔요. 그리고 주면 약간 쿠팡 방식이에요. 안 팔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적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죠. 저 고객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런 브랜드를 발굴했습니다.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요새 아누아가 잘 나가요. 미국에서. 1년 만에 큰 폭성장.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리콘2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 하반기가 더 강할 것 같다. 범용 디램 생산 이건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핵심 뭐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어쨌든 실적 발표했는데 HBM이요 엔비디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준비 끝냈거든요. 엔비디아가 콜만 하면 돼요. 그러면 HBM은 대량으로 만들겠죠. 그죠? 그럼 HBM을 만들면 만들수록 DDR5 비중은 또 줄어요. 그럼 저거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전공정은 점점 그 기존 전통 반도체 공급이 계속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투자 들어가야죠. 전공정. 안 들어갈 수 없죠. 저것도 수요 살아날 때. 그 전공정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HBM이 통과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HBM 시장 진입 단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 인증 목표가 이번 3분기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범용 생산 능력 더더욱 줄겠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공정 장비가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한테도 또 중요할 수 있다. 원익 IPS, 제우스, FST, 유니셈,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3,200포인트로. 그래서 뭐 금통이 아마 금리 동결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고용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EPS가 주당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 뚫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PER 10.1배 기준 하면 3,326까지도 나온대요. 물론 한 번에 간다는 거 아니고 여기선 내년에 3,200까지 1년 후 목표입니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3,200으로 해놓은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좀 밸류가 우리나라는 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3,200으로 예상했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 그 회색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아직은 고점 못 돌파했죠. 빨간색은. 근데 이익은 이미 최고점 넘었습니다. 싼 거죠. 두산테스나는 소외받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기대해보자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나 자동차 쪽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 SSD 컨트롤러를 테스트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삼성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쪽 모멘텀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이미지 센서는 아마 다른 업체랑 이원화 된다 뭐 이런 경쟁 심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워낙 기술력이 또 있는 기업이니까 이걸 너무 막 그 경쟁 심화 우려를 해서 이 기대감까지 낮추진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SOC 요게 SOC가 이제 칩을 여러 개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비중이 큰 편인데 자동차 쪽도 지금 삼성전자가 고객사가 늘어난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 모바일은 엑시노스 2500이 내년에 나오는데 요거 삼성이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이제 SSD 아까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배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요걸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에 붙어가지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선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게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께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산 테스트는 테스트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미지 센서 여기도 좀 약간 우려가 있죠. 경쟁사 진입 리스크. 그러나
고객사가 중화권 고객사의 향으로도 물량 확대 등이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를 보기보단 좀 업사이드도 보자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 끝났고 제가 간단히만 할게요. 제가 이제 빨리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다 해야 돼가지고.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끝났고 좀 아쉽네요. 코스닥은 오늘 급등 왜 에코프로 관련주가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닥이 너무 못 갔죠.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은 많이 샀고 뭐 오늘 코스피 빠졌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산주가 오늘 사죠. 여기 상한가 가버렸죠. 원전주가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곧 아마 체코 그거 발표할 것 같은데 결론은 모르죠. 전력설비 좋았고 항공기 부품, 뭐 골판지, 의료 AI도 오늘 뷰노가 7%나 조선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이 16만 원까지 급등했고 화장품도 오늘 실리콘2가 달려갔죠. 잉그루드랩도 오랜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풍력도 오늘 좀 분위기 근데 여기 이제 주로 원전주도 있었고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태용도 그렇고 풍력주 괜찮았고 여행업종도 근데 여행은 다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음식유아까 사조그룹 로봇주도 일부 올라갔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요새 조금씩은 그래도 좀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고 엔터주도 조금씩 CJ ENM도 그렇고 JYP도 조금씩이지만 좀 회복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 빠진 거는 그 밸류업하고 해운주 좀 많이 올랐던 거죠. IT 쪽 좀 빠졌고요. LG전자랑 삼성 SDI, 자동차도 오늘은 좀 모비스랑 기아가 좀 빠졌습니다. 종합상사도 좀 일부 빠졌고 유리기판도 오늘 좀 삼성전기는 이틀 또 급등하더니 오늘은 좀 부진했고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던 거. 근데 하락하는 업종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오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요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금호석유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방산주 좋았고 오랜만에 NC도 좋았고 반면에 해운주, 삼성전기, 뭐 보험주 같이 최근에 좀 급등했던 거는 조금 빠졌다. 코스닥은 한마디로 뭐 바이오, 요새 바이오 게임 또 2차 전지까지 여기에 그 화장품, 파마리서치부터 해서 에코프로비행까지 같이 또 두산 테스나도 오랜만에 소외를 탈피했고 다만 이제 JNTC나 좀 많이 올랐던 기업도 알테오젠 이런 거는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또 시장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